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통지서나 고소장을 보면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복제, 배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때부터 불안이 커집니다. 전과가 남는 건 아닌지, 회사에 알려지는 건 아닌지. 이럴 때 실제로 어떻게 하셔야 하느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로우킥 전은기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옵니다. 받아보면 경찰서라고 하죠.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가 들어왔으니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처음엔 다들 이거 보이스피싱 아닌가? 하고 의심부터 하십니다. 요즘에 워낙 그런 사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번호를 다시 확인해보니 진짜 경찰서가 맞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싶어서 기억을 더듬어 보게 되죠. 그러다 몇 달 전, 아니면 1, 2년 전에 토렌트로 영화나 드라마를 받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잠깐 보고 지웠던 건데 그게 이제 와서 문제가 된 건가 싶은 겁니다. 상담 오시는 분들이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변호사님, 저는 그냥 다운로드만 했습니다. 어디 올린 적도 없고 혼자 보려고 받은 건데 이것도 처벌받나요?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렌트는 일반 다운로드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보통은 파일을 내려받고 끝입니다. 그런데 토렌트는 파일을 받는 동안 내 컴퓨터에 들어온 파일 조각이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넘어갑니다. 나는 그냥 다운로드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와 동시에 프로그램은 다른 사람에게도 파일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기관은 그 전송 기록을 봅니다. 법적으로는 다운로드 받는 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송이나 유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 겁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통지서나 고소장을 보면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배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때부터 불안이 커집니다. 전과가 남는 건 아닌지, 회사에 알려지는 건 아닌지, 집으로 우편물이 가면 가족이 알게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이어지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여기서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상대방 쪽에 먼저 연락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한 금액의 합의 제안을 해오고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합니다.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지는 거죠. 합의금은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파일 수가 몇 개인지, 반복적으로 이용한 적이 있는지, 실제 전송 기록이 어느 정도인지, 콘텐츠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 합의금도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수십만 원대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수백만 원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합의금부터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 금액이 정말 적정한지, 지금 합의를 요구하는 쪽이 정말 권한이 있는지, 내 사건이 그렇게 서둘러 합의할 사안인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걸 확인하지 않고 바로 돈을 보내면 굳이 안 내도 될 돈을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자마자 너무 놀라서 사건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상대방이 부르는 대로 바로 합의금을 입금해버리신 겁니다. 막상 사건을 들여다보니 고소된 파일은 하나였고 그것도 꽤 오래된 자료였습니다. 초범이었고 정황상 충분히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조금만 차분하게 대응했으면 그렇게까지 서둘러 합의금을 보낼 사건은 아니었던 거죠. 반대로 먼저 사건부터 차분히 보신 분도 있었습니다. 공유한 파일도 한 편이었고 초범이었고 돈을 벌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같은 초범 사건이었는데도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어차피 합의금 장사니까 무시하면 된다, 이런 인터넷 글들만 보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실제로 파일을 직접 퍼뜨린 뒤 그걸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대량 고소를 해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수백 건씩 고소를 진행해 돈을 받아낸 사람이 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적도 있었고 정식 권한도 없이 영화사 이름을 내세워 1000명 넘게 고소하고 합의금 9억 원을 받아 챙기다가 기소된 부부도 있었습니다. 권한이 불분명하거나 권한을 악용하면서 합의금만 받으려는 경우도 실제로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돈을 요구하는 쪽이 정말 권한 있는 당사자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땐 어렵게 말할 거 없습니다. 위임장 보내주세요, 이 한마디부터 하시면 됩니다. 실제 저작권자로부터 정식으로 위임받은 곳인지 정말로 권한이 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필요하면 등록 여부나 권한 관계도 따져보셔야 되고요. 모든 사건이 다 이런 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저작권자가 정식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고 반복적 이용이나 유포 규모가 큰 사안은 수사기관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넘기다가 검찰로 송치되면 그때부터는 대응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안에서 위험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불안한 마음에 돈부터 보내는 것, 그리고 별일 아니겠지 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것. 이럴 때 실제로 어떻게 하셔야 하느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사건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파일이 문제인지, 언제 발생한 일인지, 사건 번호가 뭔지, 이걸 알아야 내가 정말 그 파일을 받았는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네, 제가 받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먼저 인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정확하게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앞서서 인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한 말은 나중에 그대로 남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 사건이 어느 정도의 사안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토렌트를 반복적으로 이용해 왔는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모르고 한 번 다운로드한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경중이 많이 달라집니다. 영화 한 편 받은 초범과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파일을 받아온 사람을 수사기관이 똑같이 취급하진 않습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면 무죄받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관이 보통 이런 걸 묻습니다. 토렌트가 전송되는 구조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왜 그 파일을 받았는지, 평소에 토렌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후에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이럴 때 몰랐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는 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평소 어떻게 사용했는지, 문제가 된 뒤 어떤 조치를 했는지, 영리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게 좋습니다. 설명하자면 먼저 사건부터 확인하고 합의금부터 보내진 말고 조사에서는 내 상황을 정리해서 설명하는 것. 이 순서만 지켜도 불필요한 손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영화 한 편을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행동과 법적으로 평가된 행동이 다를 수 있고 그 사이에서 고소와 합의 압박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불안하다고 서둘러 움직이면 오히려 불필요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빨리 끝내는 것보다 먼저 내 사건이 뭔지 제대로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은 불안한 마음에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제일 불리한 사건입니다. 압박에 끌려가기 전에 먼저 내 사건부터 차분히 보셔야 합니다. 혹시 토렌트 사건이나 저작권 고소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매일법률사무소로 문의해주세요. 지금 상황에서 맞는 대응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